자, 대한민국 대표팀 한국 말레이시아를 상대로 3대3 무승부를 거뒀고 이미 말레이시아전 결과와 상관없이 16강 진출을 확정한 상황에서의 3차전 풀 주전으로 이 말레이시아를 상대했습니다만 132 말레이시아와 3대3 충격 무승부를 기록을 했습니다. 아시안컵 전만 해도 정말 역대급 전력이다, 우승 후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한국 토트넘의 손흥민, 바이언의 김민재, 파리 생제르맹의 이강인, 울버햄튼의 황희찬, 지베지다 황인범, 마인츠 이재성, 미트윌란 조규성, 셀틱의 오연규까지 유럽 무대에서 정말 잘 뛰고 있는 선수들이 이번 대표팀에 소집이 되면서 결승전에 일본 만나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만 말레이시아를 상대로 3골을 실점하면서 정말 그야말로 충격적인 무승부인데, 형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형님도 지금 기분이 안 좋고 저도 지금 너무 충격적이에요. 대한민국 우승 후보로 많이 거론됐습니다. 저희도 물론 그랬어요. 대회전에 결승전에 일본 만날 확률 높고 일본 이참에 1군으로 붙는 이 대회에서 한번 제대로 붙어보자. 뚜껑 열어보니까 진짜 우승 후보란 말이 부끄럽습니다. 우승 후보죠. 어? 우승 후보요. 우승 후보. 지금 양쪽 다 그렇죠. 일본도 그렇고요. 일본은 그러니까 골키퍼가 우승 후보에 가깝고, 스즈키. 네, 한국은 감독이 우승 후보에 가깝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뭐 전술이 없다라는 거는 이미 여러 차례 우리가 확인을 해 왔었잖아요. 전술이 없다. 예. 그러면 최소한 전략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큰 그림을 그려야 돼요. 대회에 대한 전체적인 판도를 있고, 이게 그 전술은 하나하나의 이제 기술, 전쟁이 기술이잖아요. 그러니까 한 경기 한 경기 이 경기에서 어떻게 가져가는가. 그렇지. 그걸 얘기를 하는 거라면은 전략은 이제 대회 전체 판을 보고 거기에 맞게 이제 팀을 운영을 하는 건데 그것조차 없었다. 전술도 없고 전략도 없는 무색무취. 그러니까 아니 이렇게 만약에 베스트를 내보냈으면요 대승을 거뒀어야 돼요. 그래 뭐 사기적인 거나 분위기적인 거나 그렇죠. 어차피 16강 그래 일본 만나도 상관없다는 그런 의지면, 그리고 진짜 우리 멤버 그대로 기용을 했으면 차라리 완전 대승 거둬서 분위기라도 업하든지. 네. 근데 그것도 못했고요. 그리고 다행히 그러니까 카드 누적은 없습니다. 없어요. 그건 없어요. 하지만은 이재성 선수가 또 이제 카드를 받게 되면서, 이재성도 한국 대표팀에서는 중요한 중요하죠. 선수잖아요. 한 명의 더 리스크가 발생을 한 거예요. 이제는요 옐로우 카드는 지금 8명이 됐습니다. 네. 한국의 16강이 목표라면은 그래도 상관이 없지만은 그 이상을 본다면은 이건 두고두고 위험 요소가 된다라고 할 수 있는 거고요. 그렇죠. 이게 16강, 8강 달고 가야 되니까요. 네. 그리고 또 거기다가 주축들이 거의 풀타임을 뛰었고요. 진짜 그러니까 손실이 너무 많아. 김민재 뭐 다, 이게 심지어 추가 시간이 17분이었어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뭐 연장전까지 뛴 거나 마찬가지에 가깝거든요. 그러니까 선수들 체력은 체력대로 뺏겼고요. 네. 거기다가 이 경기 주심이 사우디 주심이었거든요. 그 카드 많이 준다는. 근데 카드를 한 장밖에 안 줬어요. 그것도 말레이시아한테는 한 장도 안 줬어요. 네, 그러다 맞습니다. 보니까 태클이랑 이런 것들이 말레이시아 선수들이 깊게 들어왔어요. 아니, 원래 당연히 그게 이제 전술인 거죠. 그렇죠. 거칠게. 그래서 한국이 몸살일 거 아니까 말레이시아는 일부러 거칠게 들어온 거거든요. 네, 너네 어차피 이제 카드 나오면 안 되니까 우리 거칠게 들어간다. 근데 이제 거기서 그러면은 그리고 부상 피해야 되니까. 네, 그렇죠. 너네 우리가 거칠게 들어와도 피할 수밖에 없을 거야. 이런 걸로 이제 전제 조건을 가지고 들어오는데, 그럴 때는 이제 주심이 그걸 카드를 줘가지고 말려야 되는 건데, 그래서 이제 자제를 시켜야 되는 건데, 그걸 안 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강인 선수라던가 황인범 선수라던가 계속 이제 발목이 채이는 장면들이 나왔었고, 정우영 선수도 그랬고요. 그러면서 이제 뭐 이강인 선수가 허리를 잡는 장면도 있었고, 떨어질 때 이제 잘못 떨어져가지고, 이러면은 대체 이번 경기를 통해서 얻은 실익이 무엇인가? 아니, 하나도 없어. 그러니까 하나도 없죠. 하나도 없는 게 뭐냐면, 저 이런 얘기를 하고 싶어요. 아니, 최강의 전력으로 나왔잖아. 그럼 아까 형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대승 거두고 분위기라도 살고 그 분위기를 갖고 일본전을 대하든지, 우리 손흥민 주력들은 다 풀타임 뛰게 하고, 물론 16강전은 1월 31일 새벽 1시입니다. 물론 기간이 있다 치더라도 혈투를 벌였어요, 나름. 그러면
명분도 실리도 못 가져간 정말 최악의 경기였다. 저는 그러니까 오늘 만약에 로테이션을 대거 돌려서 네. 졌어도 비판하지 않았을 거예요. 네. 왜냐면은 큰 그림을 그리기 위한 거였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니까요. 차라리 그런 게 날 뻔했어. 네. 예. 근데 진짜 이두저도 아닌 거가 된 거죠. 아, 근데 요거 좀 일단 저희가 전체적으로 조별 예선 한국 경기를 평가하기 전에 말레이시아가 아시안컵에서 3골 넣은 거 처음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한 경기에서 3골 넣은 게 처음이에요. 그리고 한국이 조별리그에서 6실점을 한 것도 처음이에요. 아, 이런 아시안컵. 멤버를 가지고 이게 정말 경기를 또 분석하고 통계를 보면 볼수록 굉장히 좀 속상한 그런 상황인데 일단 클린스 반 감독 전술 없는 거 알았지만 전략도 없는 상황이고 큰 그림을 그리지 못하는 상황이고 특히 이번 경기는 후반 들어서 또 급속도로 무너졌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수비진의 문제는 뭐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우리 수비진의 문제요? 실수가 좀 나오고 근데 집중력 떨어지고 이번 경기의 3실점은 그게 컸죠. 예. 그러니까 약간은 몸을 사리는 장면들이 있었죠. 그건 뭐 어쩔 수 없는 상황이긴 예. 한데 그러니까 김민재 선수가 전반전에 한번 그 태클을 좀 세게 들어간 적이 있었거든요. 네. 그게 물론 상대방 맞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피했거든요. 피하면서 그랬는데 그때 김민재 선수가 아차했던 그렇지. 것 같아요. 제가 왜냐면 봤을 옐로 때. 카드 받으면 큰일 나니까. 그러면 16강에 예. 못 나오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김민재 선수가 첫 골 실점하는 장면과 세 번째 골 실점하는 장면에서 안 붙었거든요. 근데 안 붙을 수밖에 없어요. 붙었다가 괜히 카드 받고 못 나오면 안 그렇죠. 되니까. 못 나오면 그게 더 큰 손실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먹히는 게 그러니까 그런 상황을 만든 거 자체가 짜증나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왜 그런 상황을 만드냐 이거죠. 아니 일단 오늘 선발 라인업을 아예 이제 위험 요소가 있는 김민재, 손흥민 선수를 투입한 거, 요거 일단 출발부터 좀 어떻게 보셨어요? 그게 문제인 거죠. 그게 문제죠. 이런 사단을 만든 거죠, 어떻게 저는 보면. 그러니까 애당초 그 얘기했잖아요. 한국의 16강 확정 지은 마당에 예. 그러면은 카드 있는 선수들은 절대 좀 선발로 빼줘야지 사실. 내보내지 말아야 된다. 이게 그러니까 16강을 못 가는 상황이면은 예. 모르겠는데. 그렇지. 모든 게 다 실종됐습니다. 진짜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이 계속 나오고 있고. 일단 뭐 수비진의 오늘 실점, 오늘만 가지고 수비진의 실수나 이런 실점들은 어쩔 수 없는 상황을 판을 깔아놨던 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고요. 조별리그 전체적으로 봤을 때 우리 수비진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6실점이 또 최초라고 하셨고 상대가 말레이시아, 뭐 바레인, 요르단 아닙니까? 우리 수비진 확실히 좀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보세요? 근데 이거는 뭐 이번 경기만으로는 조금 평가하기는 힘든 부분이 있어서 예. 그러니까 저는 솔직히 말하면은 요르단전은 결국은 감독의 미스가 그것도 크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면은 알잖아요. 알타마리로 공격하는 거 알거든요. 네네네. 근데 이기재 선수를 그대로 이제 선발로 내보냈다가 그쪽에서 결국은 실점이 나왔어요. 예, 거기다가 심지어 그 경기에서 요르단이 오른쪽 측면, 그러니까 한국의 왼쪽 측면 수비죠. 그쪽으로 60%를 공격을 가져갔어요. 네. 그러니까 상대도 알고 있는 거죠. 약점을 아는 거죠. 아니 그리고 또 이제 본인들의 강점이니까 그냥 거기만 집중 공략한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러면은 사실 한국 대표팀이 약점도 명확하고 강점도 명확한 팀이거든요. 그러면은 어떻게든 그 약점을 최소화하는 게 중요한 그건 맞죠, 거잖아요. 그건 맞죠. 예. 근데 그걸 전혀 못 해주고 있는 거잖아요. 예. 아니 문제점이 보이고 우리 모두가 아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저는 이제 좀 사실 고집이라고 좀 표현하고 싶습니다. 아니 옐로우 카드 리스크 우리 모두가 다 알고 이거는 좀 어떠냐, 그리고 뭐 풀백들의 리스크 이런 것도 다 아는데 그 요목조목 그 상황 판단 때마다 고집을 부려서 그 흔히 보이는 약점들에서 다 지금 노출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냥 오늘 바뀐 거라고는 딱 그거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 이재성 선수 중앙 미드필더로 바꾸고. 예. 근데 사실 이것도 오늘 같은 경기에 쓸 건 아니었어요. 제가 네. 봤을 때. 왜냐면은 오늘 같은 경기는 사실은 카드를 최소화하는 게 더 중요했었기 때문에 그렇죠. 중원에 부담을 가지게 만드는 게 더 안 좋았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거기다가 또 이제 또 하나 뭐 이기재 선수는 부상이니까 뭐 그렇게 된 거고 네. 그래서 설령구가 왼쪽에 뛴 거고 정우영이 왼쪽 윙으로 나온 거거든요. 네네. 그래서 정우영은 괜찮게 했어요. 그렇죠. 정우영은 활발하게 뛰었어요. 네네. 그러면서 공격을 주도한 부분들이 패스 타이밍 같은 것들도 되게 좋더라고요. 정우영 네. 선수가. 뭐 그러니까 골도 기록했고요. 이 경기에서 그나마 유일한 수학이라면 정우영의 기용과 정우영의 네. 활발한 움직임. 근데 황희찬 선수도 너무 일찍 교체 투입시켜가지고 이 교체 투입 타이밍도
그러니까 동점골 허용하니까 이기겠다라고 넣은 거거든요. 예. 근데 황희찬 선수가 일단 정상 컨디션이 아닌 것 같더라고요. 네. 터치가 튀더라고요. 그렇죠, 그렇죠. 아무래도 그렇겠죠. 그러면 정상 컨디션이 아닌 선수를 62분에 넣었는데 이게 추가 시간이 17분을 가가지고 네, 45분 후반전 다 뛴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그러면 대체 이게 뭐냐는 거죠. 아, 그거 진짜 뭘 하려는지 제가 사실 잘 모르겠고. 아, 이게 아무튼 뭐 수비 얘기도 해봤고, 지금 너무 답답해서 말이 잘 안 나오고. 예. 또 조규성 선수 이번 대회 내내 부진한 세 경기 지금 득점이 없어요. 예, 이번 경기에서도 결국 터치 튀어서 물론 그 옵사이드 상황으로 보이긴 해요. 네. 물론 그 선심은 길을 안 들었거든요. 근데 그 느린 화면 보니까 발이 살짝 나와 있어 네. 보이긴 했어. 하지만은 그렇다고 해도 넣어줬어야 되거든요. 네. 그게 옵사이드가 뭐 나중에 취소가 되건 어쩌건 간에. 근데도 고집해서 계속 쓰고 있는 거잖아요. 진짜 할 말이 없게 만드는데, 공격진 조규성, 오현규 선수가 모두 부진합니다. 공격진, 그래서 이제 손흥민 선수와 이강인 선수에게 부담이 가중될 수밖에 없는 그런 축구를 하고 있는데, 요거 좀 문제점을 좀 꼽아줄 수 있을까요? 이거 그냥 개인의 어떤 컨디션에 좀 문제라고 보세요? 아니면 너무 뻔해요. 우리 공격이 네. 그러니까 이강인 선수한테 의존하는 게 크거든요. 많이 의존하죠. 예. 그러다 보니까 요르단전부터 상대 팀들이 그거를 아예 알고 막고 와요. 그러니까 그동안은 상대 팀들이 뭐 평가전이라던가 아니면 이강인 선수가 그래도 물론 파리 생제맹에서 뛰는 선수긴 하지만은 네. 기본적으로 그래도 뭐 그렇게 대표팀 레벨에서 많이 뛰었던 선수가 아니잖아요. 네. 클리스만호 와가지고 중용되기 시작한 그렇죠,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진짜 클리스만호의 전술이라고 할 수 있는 거는 결국은 이강인을 어떻게 살리느냐. 아하. 이강인 극대화밖에 없거든요. 근데 그걸 이젠 상대팀들도 아는 거예요. 바레인전 봤거든요. 다 읽어요. 바레인전에 이강인 선수가 맹활약을 펼쳤으니까 예. 상대팀들 읽으니까. 3명씩 붙잖아. 네. 그리고 오늘도 그러니까 아예 말레이시아가 시작부터 이강인 선수 담그게 한 거잖아요. 네. 아예 대놓고. 카드도 안 나오고 네. 그런데도. 이강인 선수가 물론 뭐 대표팀의 에이스고 좋은 활약을 펼쳐주고 있는 건 사실이지만 너무 그 이강인 선수 중심의 축구가 결국에는 공격을 좀 죽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좀 이렇게 뭐 상대가 읽을 것도 좀 간파하고 이러면 좀 바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게 없다는 아니면, 거잖아요. 그렇죠. 예, 아니면 뭐 위치를 변경하는 방식도 있고, 아니면 이제 공격 방향을 조금 왼쪽으로 돌리는 방향도 있고. 예. 근데 그런 것들이 너무 부족하다는 거죠. 지금 뭐 클린스만 감독의 인터뷰를 어제 이제 말레이시아전 이전에 경기 전에 공식 인터뷰 한 것도 제가 오늘 아침에 소개를 해드렸습니다만 오늘 경기 끝나고 나서의 인터뷰가 좀 분노하게 만드는데 우리 선수들이 건강하게 복귀한 게 중요하다. 다음 경기 잘 준비해야 한다. 뭐 이런 거는 뭐 의뢰할 수 있는 말인데 우리가 무패를 기록하고 있으니까 이게 긍정적인 부분이다. 사실 우리가 무패로 16강 올라갈 그게 아니잖아 지금. 완벽하게 뭐 두들겨 패고. 최근에 무패는 약간 거품 낀 무패죠. 예. 왜냐면 상대 팀들의 전력이 그렇게 약체니까. 우리보다 한 수 평가전도 아래니까. 계속 그랬으니까요. 참 긍정적인 것 같아. 참. 그 다이나믹한 경기였다는 마치 제 3자 같죠. 관전자의 입장 같죠. 아니 3대 3 3대3으로 스코어니까- 비교놓고 다이나믹한 경기였다라는 평가는 진짜 형 말대로 3자가 와 경기 재밌네 이거잖아. 일단 긍정적인 부분은 아까 전에 꼽아주셨던 대로 정우영 선수라든지 그리고 결국 경고 누적으로 이탈자는 없었다 뭐 이 정도만 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조별리그 3경기를 펼쳤는데 3경기 보시고 형이 좀 느끼는 우리 축구는 어때요? 큰일 났다죠. 한마디로 큰일 났다? 네. 왜냐면은 변화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미 1차전부터도 드러났던 문제들이 반복이 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달라진 그게 게 없잖아요. 변화가 없이 계속 가는 것 자체가 이게 그러니까 원래 뭐 강호들은 토너먼트부터 이제 뭐 맞춰가 그 컨디션을 그쪽에 맞춘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기본적으로. 예. 근데 뭔가 그래도 1차전, 2차전, 3차전 갈수록 조금
올라오는 게 보여야 되거든요. 아, 그건 맞죠. 예. 예. 아르헨티나도 1차전 사우디한테 패하고 나서 그 2차전 전반전에 고전하다가 후반전에 조금씩 올라와서 그러면서 올라오기 시작했단 말이죠. 월드컵에서. 예, 그러면서 우승을 한 거예요. 예, 예. 근데 지금 한국은 조별리그에서 하나도 한 경기 한 경기 나아지는 게 아니잖아, 지금. 그렇죠. 도리어 퇴보하고 있는 거에 더 가깝죠. 아니, 저는 이제 그 퇴보라는 얘기도 맞고, KCK 형님 감사합니다. 18, 18, 1. 두 분께 죄송합니다만 한 번 소리 지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지금 분노하고 계신데 지금 똑같은 심정일 거예요. 우리가 클린스만 감독 그동안 많이 비판해왔고 외유 논란, 그래도 우리가 분노하는 와중에 그래도 아시안컵 직전이니까 우리가 이제는 응원해야 된다. 아시안컵 왔으니까 응원해야 된다. 이렇게 갔는데 만약에 우리 결과가 좋더라도 이런 조별리그 경기력 자체에 대한 비판의 지점들은 확실히 이번 대회 이후에도 나올 것 같고, 특히 말레이시아 130이고 3골을 때려박은 게 아시안컵 처음이야, 한 경기에서. 그게 대한민국 우리 대표팀을 역사를 상대로 만들어준 거죠. 역사를 만들어준 거죠, 그야말로. 그러니까 한국 상대 3골이 처음이 아니고 그냥 아시안컵 대회에서의 이거는 진짜 좀 많이 분노하는 지점이고, 경기 끝나고도 뭐 다이나믹한 경기였다, 그리고 무패가 긍정적이다 이렇게 보는 거는 이건 완전 잘못된 시선으로 우리 지금 대표팀 아시안컵을 치르고 있는 것 같고요. 클린스만 감독이. 손흥민 선수의 활약은 좀 어떻게 보셨어요? 손흥민 선수가 에이스이기 때문에 점차 좀 나아지는 모습 보여주긴 해야 되거든요. 근데 여전히 몸은 무거워 보이긴 했어요. 여전히 무거워 보입니다. 네. 그게 아무래도 저는 아까 전에 형이 퇴보하셨다고 하셨는데 비슷한 맥락인데, 저는 어떤 거냐면 우리가 이런 1차전 조별리그 1차전에서 조금 막히면 2차전 변화를 가져오면 상대팀도 뭐야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고, 그게 말 그대로 전략이고. 그렇죠. 근데 오히려 그러니까 퇴보라는 의미가 좀 비슷한 게 그냥 다 노출해주고 있어, 우리 단점을. 근데 변화가 없다? 그럼 16강에 사우디 만나거나 태국 만나도 알 거 아니야. 저 감독은 안 바꿔. 저것만 막으면 돼. 우리 이미 조별 예선에서 우리 단점 다 노출했어요, 지금. 그러면 이런 단점들을 변화를 통해서 좀 고쳐나가면, 그래서 토너먼트를 대비해야 되는데, 우리 지금 막상 우리 16강 내일 우리 상대 결정돼갖고 우리 분명히 어떤 얘기 하냐면 조별 예선 베스트 11하고 똑같이 나오겠죠. 이강인, 손흥민 선수가 조금 더 살아나길 바랄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황희찬이 본격적으로 선발 들어오니까 황희찬한테 기대해봐야죠. 이런 거밖에 우리가 기대할 게 없다고요. 그렇죠. 근데 황희찬 선수도 아직 물론 뭐 이게 경기 일정은 조금 뒤로 밀렸기 때문에, 그렇죠, 수요일입니다. 네, 수요일. 그렇기 때문에 뭐 그때까지는 몸이 올라올 수도 있겠지만은 안 올라오게 되면 골치 아픈 거죠. 예. 아까 전에 이제 분노하는 와중에 부버정이 어떤 얘기를 했냐면, 도계자 하게 해달라고 이렇게 네. 분노를 했어. 왜냐면 형이랑 저랑 뭐 달순을 통해서든 극장고를 통해서든 클린스만의 비판 지점이 있을 때마다 우리 사실 강하게 얘기하는 것도 있었잖아요. 네. 그렇지만 아시안컵 성적이 좋고 게임 내용이 좋으면 형이랑 나랑 도계자 하겠다 이거야. 난 진짜 했으면 좋겠어. 저도요. 우리가 사과하는 한이 있더라도. 예. 그러니까 손민 선수가 우승했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네. 그 말이 맞습니다. 근데 지금 조별 예선에서 드러난 우리 경기력으로는 사실 나 냉정하게 어려울 것 같아. 저도 어려울 것 같아요.